이제 봅시다. 지금 Z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이 연속형 확률 변수고요. 문제의 그 상황인데요. 어, Z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수명이고, 시스템의 수명은 문제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로 작동을 시작한 후 두 부품 중 하나가 고장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부품에 대한 확률 변수도 각각 주어져 있어요. 가 부품에 대해서는 확률 변수 X가 가가 고장날 때까지 걸린 시간, 확률 변수 Y는 나가 고장날 때까지 걸린 시간인 거죠. Z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두 부품 중 하나가 고장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뭐 가부품이 고장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5시간 걸렸고, 나부품이 고장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10시간 정도 걸렸다 쳐봐요. 그럼 시스템의 수명은 얼마만큼인 거예요? 5와 10 중에서 작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품이라도 고장나면 시스템의 수명은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요 Z의 정의입니다. 두 부품 중에서 하나가 고장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X와 Y 중에서 크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Z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수명이고, X와 Y는 가부품, 나부품 각 부품에 대한 그 수명이에요. 그 시스템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둘 중 하나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라는 것은 두 수명 중에서 더 작은 것을,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Z라고 하는 것은 미니멈인 거예요. 뭐 중에서? X와 Y 중에서 미니멈을 취한 확률 변수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싶은 확률을 표현해보면은 미니멈 XY가 10보다 크다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활용하고 싶은 거는 이런 성질인데, 미니멈 XY는 그 정의에 따라서 X보다 작고요, Y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 3단노법에 의해서 요 성질을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이기 때문에 뭔 거예요? 바로 그 요게 성립하면은 사실상 요거 성립하고 요거 성립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이 Y라고 하는 Z라고 하는 변수 자체가 그대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X와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확률의 계산을 할 때에도 X와 Y로 표현된 영역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그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정적분, 중적분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Z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결국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X와 Y에 대한 그 영역으로 이것을 변환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 여기 실제로 결론적으로 뭐와 같다? 이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왜냐라고 했을 때, 자, 이 방향을 생각해 볼까요? 이 방향은 방금 보였어요, 사실상. 미니멈이기 때문에 x와 y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보다는 뭔가요? 작거나 같은 거고, 그래서 3단 논법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을 하게 되고요. 반대 방향은 어떻습니까? 두 개 다 10보다 크기 때문에 둘 중에서 작은 것 또한 마찬가지로 x나 y 중에 하나일 거니까 1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뭡니까? 지금 두 개지만 이미계의 그 어, 변수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x와 y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죠.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은 충분하죠.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확률 밀도 함수는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충분한 것이죠.
요거 이제부터는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되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요것을 변환하는 거, x와 y에 대한 영역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z라고 하는 것은 x와 y에 대한 변수이나 그 조건이 정확하게 영역으로 표시되기는 어려웠어요. 이 보장 봤을 때는. 근데 뭡니까? 그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의 그 성질에 의해서 x와 y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에 의해서 이 양방향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으니까 x와 y에 대한 그 영역으로 바꾼 다음에 독립성을 이용해서 확률을 따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 미니멈 말고 x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x 오브 x, y를 생각하면은 얘는 뭔 거예요? x보다도 크고 y보다도 큰 거죠. 그래서 얘를 뭐 z라고 합시다. z라고 하는 것이 a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놈마저 a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같다? 그러면은 x도 a보다 작고 y도 a보다 작겠네 라는 것과 동치라는 것이죠.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이 방향은 자명하죠. 왜냐면 가장 큰 것마저 a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걔네보다 밑에 깔린 녀석들은 자동으로 3단 논법에 의해서 작다라는 것이고, 이 반대 방향은 모든 녀석이 a보다 작다는 것은 그거 중에서 가장 큰 녀석도 a보다 작다라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렵진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조금 꼬아가지고 z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여기 밑에 깔린 게 x, y이기 때문에 3단 논법으로 연결짓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사건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z가 a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비로소 x와 y가 a보다 작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맥스 확률 변수 내지는 미니멈 확률 변수에 대해서 조금 영역으로 저희가 조금 변환하는 과정을 능숙하게 하나의 도구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 사실 비단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만 주어진 특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몇 번 이런 형식의 확률 변수가 기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유제 문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